오늘 첫 소식은 마약 얘기입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고 마약 위험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동네 상가와 심지어 캠핑장에까지 마약이 퍼졌습니다. 최근 8달 동안 적발된 사람만 12,000명. 머지않아 1년에 마약 범죄자 수가 2만 명을 넘길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동남아에서 마약이 넘쳐나 값이 떨어졌고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 한국으로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입니다. 방에서 나온 남성이 뭔가에 취한 듯 비틀거립니다. 뒤따라 나온 여성도 뒤뚱대더니 간신히 자리에 앉습니다. 빨대가 꽂힌 통을 여럿이 주고받습니다. 마약을 술에 타서 돌려 마시는 겁니다. 잠시 뒤 현장을 덮친 경찰들에게 차례차례 연행됩니다. 도심 속 유흥업소에서 한국인과 베트남인들이 뒤섞여 마약 파티를 하다 적발된 겁니다. 울산의 한 캠핑장, 상의를 벗은 남성이 화단에 뛰어들고 또 다른 일행은 차 문을 연 채 운전을 합니다. 강력한 환각제인 LSD를 투약하고서 벌인 일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대마를 키우던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구속을 시켰는데 나와가지고 2달만 또 잡힌 친구들도 있고요. 이 추세로 계속 몇 년만 간다면은 2만 명대도 훨씬 넘은 통계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약을 접하는 나이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60%에 가까워졌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독되는 과정은 미끄럼 타고 쭉 재밌게 내려가는 과정이라 하면 회복하는 과정은 그 미끄럼틀을 갖다가 겨울러 가는. JTBC 이승환입니다. 목숨을 걸고 마약을 들여오기도 합니다. 한 남성은 집에서 갑자기 숨졌는데 위장에서 엑스터시가 담긴 봉지 200개가 발견됐습니다. 이걸 삼켜서 국내 밀반입 하는 이른바 보디패커로 추정됩니다. 몸속에서 70개 넘게 터져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주택가 앞 도로를 지납니다. 뒤이어 출동한 구급차의 모습도 보입니다. 119에 동거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 남자 쓰러졌는데 의식상 장애 불가, 구급차가 나갔는데 돌아가신 걸로. 부검 결과 숨진 남성의 위장에서는 엑스터시 한 알이 각각 담긴 봉지 79개가 터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체내에는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온전 한 봉지도 130여 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지 만 하루째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평소 사망자의 집에서 파티가 자주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남자 후배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요새 똑같은 일들. 경찰은 사망자의 동거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마약을 들여온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알지도 못한 채 늪에 빠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준 알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중독자가 돼가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22살 A씨. 19살에 손을 대기 시작한 마약을 끊은 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담배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형 이거 담배 맞아? 물어봤는데 형이 일단 누워있어. 누워있더니 기분이 엄청 들떠지는 거예요. 좀 안락해지고. 어린 나이에 중독의 늪에 빠진 건 A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5년 전에 22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라는 클럽을 갔는데 알약 하나를 어떤 형이 주더라고요. 근데 같이 세 번째 클럽에 갔을 때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 형이 저거를 먹고서도 정상적으로 말도 하고 춤도 추고 걷기도 하네. 더 강한 약을 찾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필로폰을 하고 망상이 왔어요. 그래서 집 앞에 망치랑 벤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누가 온다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정신병원에 가둔 거예요. 건강이 나빠져도 약을 끊을 순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약을 안 해서 저는 이제 다시는 약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예전에 약을 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뒤를 쫓고 있더라고요. 딱 쳐다만 봤어요. 제 눈빛은 마약을 달라는 눈빛이죠.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도 또다시 약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마약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다. 더 연구하고 더 배워서 나오다 보니까 서로한테 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전문가들은 처벌과 재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치료 제어하지 않고 처벌만 하고 사회로 내보낸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재범을 방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재활센터는 전국에 3곳밖에 없어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마약 문제 취재한 김도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세 나라의 접경 지역, 이곳이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모래나 자갈에 붙은 사금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악명이 높습니다. 네. 아편과 필로폰의 원료인 양귀비를 길러서 전 세계 마약의 약 25%를 이곳에서 생산해냅니다. 이 코로나로 최근 몇 년 동안 단속이 좀 느슨해진 사이에 이곳 인근 산악지대에서 범죄단체들이 이 필로폰뿐 아니라 신종 합성마약 생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문제는 각 나라들이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국경을 걸어 잠궜다는 겁니다. 마약을 다른 나라에 팔기 어려워지자 값이 90% 넘게 뚝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국가 간 빗장이 다시 풀리면서 범죄단체들이 이 남아도는 마약을 해외로 팔려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게 마약상들이 판단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 관세청에 따르면 밀거래 기준으로 태국에선 3만 원인 필로폰 1g이 한국에선 25만 원, 8배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예. 마약상 입장에선 한국이 한마디로 노른자위인 셈인 건데요. 이렇다 보니 올해 상반기 세간에 적발된 마약 가운데 필로폰의 70%, 합성 대마의 51%는 동남아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붙잡혔습니다. 예전엔 조금씩 들여오려고 했다면 이제는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한 번에 많이씩 들여오려고 합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몇 배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 양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으려는 마약상들이 어떻게든 단속을 피해 마약을 들여오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항이나 항구에서 누군가 짐을 좀 대신 옮겨달라, 수고비를 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온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시고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겠지만 어떻게든 잡아내야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